황기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랭한 침묵이 흘렀어요. 주주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너무 처참합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투자자들이 줄줄이 손을 떼고 있고 직원들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찬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계속된 공격으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언론은 연일 YR그룹의 스캔들을 보도했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홀로 남은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강세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찬아, 이대로는 정말 끝이야.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황기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봤던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은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후 모든 과거 논란이 묻혔었죠. 세리야, 내가 아프면 어떨까? 세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암 같은 걸로 말이야. 사람들이 환자를 욕할 수는 없잖아. 세리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진짜로? 연기지, 연기. 완벽한 시나리오만 있으면 돼. 이틀 후 황기찬은 은밀하게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췌장암 3기 진단서면 충분할까요? 의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드리죠. CT 사진도 필요해요. 완벽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환자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황기찬은 거액의 돈을 건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황기찬은 눈가에 인위적으로 다크서클을 만들어 놓았어요. 얼굴은 의도적으로 수척하게 만들었고 목소리도 약하게 냈습니다.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에게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3기로 진단받았고 당장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연기였지만 매우 실감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혹시 병 때문이었을까요? 판단력이 흐려졌던 건 아닐까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시 물러서겠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황기찬의 암 투병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환자한테 너무했다. 병 때문에 그랬던 거였나 보네. 이제라도 치료 잘 받으시길.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기찬의 기자회견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해. 도윤은 의사 출신답게 황기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췌장암 3기 환자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복부 팽만감으로 인한 불편함도 없었고 식욕부진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패턴이나 호흡이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도윤은 강재인을 찾아갔습니다. 재인 씨, 황기찬이 정말 암일까요? 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해요. 도윤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3기라면 체중 감소가 심해야 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살이 쪘어요. 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또 거짓말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의심스러워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 계획을 세웠어요. 제 의대 동기 중에 종양학과 의사가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를 시켜서 황기찬에게 접근해보죠. 어떻게요?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요. 며칠 후 도윤의 친구인 박 교수가 황기찬을 찾아왔습니다. 박 교수는 실제 대학병원 종양학과 의사였어요. 회장님, 새로운 면역치료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황기찬은 내심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아, 그러세요? 일단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는데요. 박 교수가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CA19에서 구수치가 얼마나 나왔나요? 황기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그런 의학 용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게 담당의가 따로 있어서 혹시 복부 초음파에서 종양의 크기는 얼마였나요? 황기찬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확한 건 기억이. 그럼 현재 복용하시는 진통제는 뭔가요? 췌장암은 통증이 심한데. 아, 그건 아직 그렇게 아프지는. 박 교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췌장암 3기 환자가 통증이 없다는 건 매우 이상했거든요. 박 교수는 도윤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실히 이상해요. 환자의 반응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때 강재인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도윤 씨,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어떻게요? 그 사람을 미행해보는 거예요. 정말 아픈 사람인지. 다음 날부터 둘은 교대로 황기찬을 미행했습니다.
황기찬은 병원에 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골프장이었습니다. 제인은 멀리서 망원경으로 관찰했어요. 황기찬은 멀쩡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게 췌장암 3기 환자라고? 제인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황기찬이 골프채를 힘차게 휘두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이틀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황기찬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강세리와 함께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암 환자가 저렇게 식욕이 왕성할 수 있나?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췌장암 환자는 보통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거든요. 제인은 레스토랑 안으로 몰래 들어가 더 가까이서 촬영했습니다. 황기찬과 세리가 나누는 대화도 들렸어요. 연기하는 거 힘들지 않아? 세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황기찬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속고 있어. 이제 동정표도 얻었고. 제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제인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폭로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냥 폭로하면 믿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걱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요.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죠. 며칠 후 제인은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모두들 제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황기찬 회장의 암 투병은 거짓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는 야유도 들렸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제인은 준비해온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스크린에 황기찬이 골프를 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가 암 발표를 한 이후에 촬영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황기찬이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리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연기하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의학 전문가의 소견서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췌장암 3기 환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증상들이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진짜 환자라면 불가능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황기찬의 가짜 투병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인터넷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암 환자까지 우롱하다니 이런 인간 말종을 봤나?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 황기찬은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짓말쟁이 나와라. 암 환자 모독하지 마라. 황기찬은 사무실 안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세리야, 이제 어떻게 하지? 황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이번엔 정말 끝인 것 같아. 그때 황기찬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뭐라고?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황기찬의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더 이상 그를 회장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황기찬은 YL그룹에서 완전히 축출됐습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재산도 위험해졌어요. 강세리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네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잖아. 한편 강재인과 김도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황기찬의 마지막 발악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네요. 제인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게 남았죠.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진짜 정의를 세우는 일이요. 그때 제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재인 씨죠? 저는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김검사입니다. 제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황기찬과 관련해서 제보할 게 더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인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둘의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황기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